여러분 반갑습니다. 짱박사입니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참 오늘도 녹록치 않은 시장의 환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변동성도 극심하게 좀 컸던 흐름이었고요. 어제도 오전에 변동성이 컸었던 하루였었는데 오늘은 오후에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발생을 하면서 코스닥이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거의 2% 가까이 밀려버렸기 때문에 그만큼 개별 종목군들은 훨씬 더 큰 변동성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하루였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사실 미중 분쟁, 네, 그동안 시장에 지속적으로 말이 나왔던 재료죠. 오늘 특별할 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미국에서 중국의 이 우시바이오에 대해서 제재를 하고 일부 제재 리스트 33개 기업 그런 게 나오면서 일단 중국 증시가 장중에 흘러내렸었는데 그 시간대는 국내 증시가 그렇게 크게 반응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중국 증시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하락이 더 가팔라졌던 요인은 중국 관련된 중국의 하락 혹은 미중 분쟁에 대한 이슈도 분명히 시장에 악재로 작용했을 수도 있겠지만은 LG에너지 솔루션이 버티다가 고점 대비해서 거의 마이너스 10% 떨어져 버렸죠. 그 영향이 시장 전체의 이 투심을 흔들어 버렸기 때문에 증시가 순식간에 네, 쭉 밀려버리는 그런 현상이 좀 발생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의 외적인 대외적인 부분에서의 문제와 내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오후장에 굉장히 심한 변동성이 나왔던 하루였던 것 같고요. 자, 바로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죠. 미국 중국 기업 제재 이슈와 LG에너지 솔루션의 변동성 그리고 옵션 만기를 앞둔 증시가 일단은 선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일단 시장을 봤을 때 지수로 봤을 때는 큰 문제는 없는데 문제가 종목별 장세가 지속된다는 점이 소수의 종목으로 움직이게 되는 시장 환경이라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실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중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시장 매우 어려운 시장으로 저는 생각이 돼요. 정말로 시장 보면 짜증스럽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시장 변동성도 크고 섹터가 돌아가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종목군들의 연속성도 많이 부족하고 거의 대부분 종목군들 1월 기점으로 상당히 많이 내려온 상태에서 균적 반등을 하는데 균적 반등을 일정 부분 하면은 또 그 섹터 누르고 다른 섹터 돌아가면서 상승을 시키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계속 무한대로 반복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잦은 매매를 줄이고 혹은 보유하고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만 최대한 대응을 하면서 그냥 시장을 관망하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마켓 트레이딩이라고 하죠. 시장에 이목이 끌리고 거래 대금이 쏠리고 중심이 되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단기 트레이딩은 충분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먹을 폭은 굉장히 또 많은 시장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러한 부분은 모두가 가능하지는 않죠. 개개인이 훈련이 되어야 되고 그만큼 많은 매매의 경험이 있어야 이런 엄청난 변동성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자체적으로 지금 시장을 그냥 직설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일단 불확실성이 해소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시장이 드라마틱한 반등을 하기는 어려운 시장입니다. 대신 단기적으로 이번 주에 있을 옵션 만기라든지 이번 주에 있을 미국의 CPI라든지 당장 눈앞에 다가와 있는 그리고 내일 있을 ETF LG 에너지 솔루션 편입에 대한 이런 수급적 이벤트가 끝나는 시점부터의 시장의 움직임을 보는 게 조금 더 유리하겠죠. 네, 그게 이제 지수와 종목 간의 상관관계, 적어도 지수가 강력하게 밀리지 않는 상황 속에서 종목군들이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보면서 시장을 따라가는 게 지금은 그나마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시다시피 변동성 어마무시했죠. 사실 여기에 보이면은 12시까지 시점이 중국 증시가 개장하는 시점입니다. 이미 11시부터 중국 증시는
10시 좀 넘어서부터 급락하다가 뭐 아래꼬리 달고 좀 올라왔었는데요. 사실 중국 증시 개장하고 이렇게 우상향을 쭉 했는데 국내 증시가 이렇게 빠졌다라는 거는 결국 LG에너지 솔루션이 고점 대비해서 이 구간에 마이너스 10%가 빠지면서 국내 증시의 투심을 와르르 끌고 내려가서 발생된 국내 내적인 수급 문제에서 발생된 이 어처구니 없는 현상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하락 종목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시장이었고요. 뭐 코스피는 상승인데 코스닥도 뭐 그렇게 하락폭은 크진 않은데 하락 종목 수가 월등히 많았죠. 일단은 IT 반도체 섹터가 오늘 거의 전멸하다시피 급락을 좀 맞았고, 그 외에 수많은 중소형주들이 오늘은 상대적으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하락 종목 수가 월등히 좀 많았던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지금 뭐 원달러 환율이나 이런 외환 시장에 큰 문제는 없는데 이 국채가 지속적으로 좀 올라가는 부분이 조금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체크는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 미국 10년물 국채가 장중 한때 1.95까지 좀 올라갔는데요. 시장에서 바라보는 1.95포인트 이상 올라갔을 시에는 또 시황 자체의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를 넘겼을 때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 점은 추후에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증시 오늘 신용융자 잔고를 한번 체크를 해보죠. 일단은 최근에 23조에서 오늘까지 해서 2조 가량이 일단 빠졌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 신용융자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19조까지는 빠져줘야 되지 않나. 현재 절대적인 증시 대기 자금이 대략 60 몇 조 정도 되죠. 60 몇 조에, 그러니까 3분의 1이 지금 신용이기 때문에 대기 자금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과거 신용융자가 보통 7조에서 많을 때는 10조 정도 됐었던 게 우리나라 시장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증시 외적인 증시 주변 자금, 대기 자금이 20조에서 30조 왔다 갔다 했었죠. 그런 평이한 수준인데, 이게 증시 자금은 줄어들고 신용융자가 올라가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신용융자가 추가적으로 더 빠지는 것도 우리가 계속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19조 정도까지 빠져주면 증시가 조금 더 가벼워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네요. 자, 전일 미 증시를 보면은 사실 장 막판에 페이스북하고 구글이 규제에 의한 이슈로 급락이 좀 나왔는데, 사실 이 급락을 제외하면 별다른 특이사항은 그렇게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제한적인 상황 속에서 오전장 반등을 이어갈 수 있었다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LG에너지 솔루션 오늘 사실 개인적으로는 실적을 보면서 시장 기대치에는 저는 훨씬 못 미쳤던 실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은 대응을 안 했는데요. 여전히 시장의 수급이 우선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오늘 추가 상승을 하고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10% 정도 하락이 좀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LG에너지 솔루션에 의한 시장의 변동성이다라고 하면 앞으로도 이러한 LG에너지 솔루션의 수급 이벤트에 따라서 변동성은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지고, 일단은 내일 종가 기준에 또 편입이 되겠죠. 이 이벤트 이후에 차익 매물이 나온다면 이 다음 이벤트에 우리가 또 대응을 해보면 될 겁니다. 어차피 막대한 돈이 움직이는 LG에너지 솔루션이기 때문에 구간만 잘 잡으면은 편안하게 매매는 할 수 있을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MSCI 편입 전에 다시금 또 이 종목이 힘을 모으겠죠. 다시금 힘을 모아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생각하면서 이번에 추가 하락 시 적절한 구간에서 대응을 해보면 괜찮겠다 생각이 드네요. 양 지수 그래도 장 막판에 하락폭을 일부 축소하며 반등을 했는데, 이 부분에서는 여전히 조금 부족한 모습이라 목요일 옵션 만기 및 미국의 CPI 지수가 발표가 된 이후에 시장을 좀 바라봐도 저는 나쁘지 않다 보여집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를 보면 특히 IT 반도체 섹터가 정말로 크게 많이 밀렸는데요. 일단 코스피 전체 종목수로 따지고 보면 IT 반도체가 제일 많죠.
그리고 시가총액 비중도 IT 반도체가 제일 많은데, 일단 뭐 특별한 악재성 요인보다는 미중 분쟁에 따른 이슈로 일단은 생각이 좀 들고요. 사실 외국인들이 가장 많은 비중을 들고 있는 게 IT 반도체다 보니까 이쪽에 매물을 좀 쏟아냈지 않았을까 정도로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종목군들의 펀더멘탈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조금 하락이 진정되는 모습을 보면서 천천히 봐야 될 것 같고요. 비트코인 4거래 연속 강세를 보이면서 어제에 이어 오늘도 좀 강한 반등이 나왔다. 특히 이제 조단위 거래 대금이 들어왔던 종목 중에 하나가 비덴트였죠. 그래서 비덴트가 상대적으로 더 강한 반등을 좀 보였던 것 같고, 그에 따라서 NFT라든지 뭐 이런 종목군들이 일부 반등이 나왔는데, 과거처럼 무차별적인 반등이 아니라 소수의 종목만 핀셋처럼 꽂아서 지금 반등을 해주고 있다라는 점이, 여러분들이 지수의 반등과 섹터의 반등 시 무조건 대장주만 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무조건 대장주만. 자, 게임주 쪽에서는 이벤트가 오늘 좀 많았죠. 보라, 카카오 게임즈의 이 보라 이벤트도 있었고, 네, 위메이드의 이 글로벌 GDC라는 게임 이 전시회에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 뭐 유니티 바로 옆 부스에 자리를 차지할 만큼, 네, 이번에 야심차게 또 참가를 한다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뭐 위믹스 플랫폼 글로벌 확장에 대한 기대감이 또 작용을 하면서 일단 위메이드도 오늘 강세를 좀 보였고요. 카카오 게임즈, 위메이드, 일단 이런 P2On 게임들 지속적으로 시장 반등할 때 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쪽 위주로만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NC소프트 조금 아쉽기는 한데 지속적인 좀 약세를 보이고 있어서, NC 같은 경우에는 2월 15일 일단 실적 발표 이후를 좀 체크를 해 봐야 되겠죠. 회사에서 어떠한 액션이 취해지는지 그런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코로나 그리고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전일 국내 증시도 이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이 계절성 독감으로의 전환 이슈가 나왔고, 오는 10일부터 이 방역 체계도 한 번 더 바뀌게 되죠. 더 이상 이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60세 이하는 그냥 자기가 직접 건강을 관리한다. 뭐 등등 이렇게 바뀌는데, 여기에 더해서 미국도 포스트 코로나 체제로 전환한다. 그리고 유럽, 북미 대폭 확진자가 감소하는 모습 속에 호주도 21일부터 국경을 개방한다 등등, 전반적으로 위드 코로나 위주의 이 호재가 좀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관련주는 당연히 말하지만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급락을 했을 때 그때만 공략을 좀 유효할 것 같고, 사실 이쪽은 그렇게 권장을 드리고 싶지가 않네요. 이제는 그렇게 권장을 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왜? 먹는 폭보다는 하락에 대한 리스크가 더 크기 때문에 이쪽은 조심해서 봐야 될 것 같고, 반면에 이 위드 코로나 섹터들은 이번에 이제 오늘도 코로나 확진자가 여전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당연히 오늘은 내일은 4만 명이 훌쩍 넘어가겠죠. 그렇게 돼서 뭐 5만 명이 되고, 뭐 예를 들어서 정말로 중대본에서 말하듯이 10만 명이 되고 15만 명이 된다라고 쳤을 때, 그렇게 돼서 지금 강세를 보였던 이 위드 코로나 종목군들이 예를 들면 한 번 더 급락이 나온다든지 그런 모습이 보이면은, 그때 지금 대장주급들을 재공략하는 기회로 삼으면 될 것 같아요. 지난주 금요일날 이미 뭐 아시아나 항공이라든지 선발대가 먼저 움직였고, 지금까지 계속 추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뭐 지속적으로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신규로 본다 하면 당연히 조금 기다리는 전략이 저는 필요해 보인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도 뭐 이 안에서 뭐 한국 BNC라든지 종목군들을 일부 매매를 좀 이어갔었는데요. 사실은 변동성이 크긴 한데 과거처럼 폭등하는 흐름이 없는, 전부 다 재탕기사의 흐름이기 때문에 조금 아쉬움이 좀 많은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종목군들 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시장을 한번 보면은, 시장은 코스피 기준에서 여전히 우상향 기조에 있습니다. 시장은 문제가 없는데
종목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요새 시장이 좀 버겁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전체적인 시장 장기 이평선은 꺾여 있는 상태에서 내려오고 있죠. 장기 이평선은 꺾여져 있는 상태에서 내려오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코스피는 뭐 어떠한 연휴에도 이 구간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이 구간 이후에가 조금 일단 시장의 변화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코스닥은 오늘 제약 IT 반도체가 너무나 약하다 보니까 좀 밀렸는데요. 이게 이제 내일장 오늘 밤에 미 증시 보면서 쌍바닥을 찍고 이렇게 올라갈 건지, 아니면 여기서 돌려주고 올라갈 건지 둘 중 하나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중심에서는 오늘 급락을 한 IT 반도체의 반등에 좀 달려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2차전지 업종들의 실적 발표가 하나하나 나왔었는데, 이 LNF가 대장인데 실적이 좀 깨져버렸다 라는 점 등등이 종목군들의 수급상의 흐름을 약간 긍정적이게만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네요. 자, 종목군들 보죠. 먼저 LG 에너지 솔루션, 오늘도 추가 상승을 하면서 굉장히 큰 변동성을 좀 보여주는데, 사실 오늘 급락을 할 때 얘도 매매를 해볼까라는 고민만 한 차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매매는 하지 않았고요. 의미 있는 구간 돌파됐던 자리에서 일단 기술적 반등이 나왔는데, 이런 자리까지 좀 밀리는지, 혹은 이렇게 밀렸다가 이렇게도 올라갈 수 있고요. 내일 바로 올라가서 뭐 이런 직전 고점을 트라이 하려는 시도도 사실 나올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지금 구간에서는 이런 자리까지는 어찌 해보겠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보유자 영역으로 봐야 되는 자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굉장히 급등했죠. 사실 저는 이 윗구간에서 선물 매도를 좀 했었는데요. 대형주가 이렇게 급등하는 게 드물죠. 굉장히 이렇게 위에 급등하는 게 드문데, 여기에 이 우시 바이오 로직스의 반사이익에 의해서 올랐다라는 거는 사실 이 모멘텀이 그렇게 이어질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좀 드물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약바이오 섹터가 오늘 장 초반에, 그러니까 오전까지만 해도 제약바이오가 되게 좋았는데, 일단 ABL 바이오도 의미 있는 자리까지 내려온 상태에서 일단 지수가 여기서 좀 버티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제도 한번 언급드렸던 종목인데요, 장중 한때 뭐 이 종목도 시가 대비해서 6% 가까이 좀 올랐었는데, 저희가 매수가가 시가에서 잡았기 때문에 이 충분한 수익 구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매도를 이거는 못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좀 크게 반등이 좀 나왔었는데 조금 아쉬웠던 종목이고, 이 상태에서 변동성을 줄이고 다시 올라가는지 그거를 체크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강했던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제약바이오 안에서 변동성이 굉장히 많았죠. 일단 한국 BNC 치료제 이슈로 오전에 다른 모든 코로나 섹터가 다 무너지고 있는 구간에서, 예를 들면 오전에 일동제약이라든지 보면 현대바이오라든지 휴마시스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뭐 전부 다 박살나고 있는데 얘만 올라가죠. 이럴 때는 왜 얘만 움직일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럴 때는 일단은 재료는 재탕 재료가 좀 나오면서 이렇게 좀 나왔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오늘 한국 BNC를 여기에서는 들어갔다가 그냥 본전의 수수료 손절을 좀 하고 이따가 돌파하는 부분에 들어가서 VI까지 분할 매도를 조금 하면서 좀 오늘 매매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치료제 쪽으로는 BNC를 하나 조금 지켜봤던 것 같고, 그 밖에 제약바이오드 안에서 순환매가 좀 많이 돌았었는데, 진원생명과학 얘도 오전에 이런 코로나 관련된, 그 다음에 이런 치료제 관련된 부분에서
다른 모습을 보여줬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똑같아요. 흐름은 아까도 똑같겠지만은 한국 BAC나 이런 종목군들 보면 시차에 따라서 지금 움직였죠. 그렇기 때문에 돌파로만 오늘 종목을 좀 대응을 하고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위에는 더 크게 좀 올라갔었는데 얘도 뭐 돌파 매매로 좀 들어가서 뭐 생각하는 만큼 매매를 하고 좀 나왔던 것 같고요. 자, 그 밖에 진단키트 쪽을 좀 보죠. 휴마시스, 기존의 대장주였던 휴마시스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22,000원까지 밀려주길 바랬는데 이 윗구간에서 일단 기술적 반등 흐름이 좀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갭 구간에서 이 상한가의 하단에서 일단 기술적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더 올라가든지 아니면은 이 자리에서 매물이 생기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고요. 어제 일단 녹십자 MS가 상한가에 들어가다 보니까 오늘 추가적으로 좀 강했다 정도로 생각이 듭니다. 이쪽 종목군들은 후발주다 보니까 뭐 추가적으로 더 급등하기보다는 이 선에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오늘은 인터파크, 그리고 인터파크가 일단은 우선적으로 시장에서 대장주로 조금 올라왔죠. 시가부터 약간 갭을 들었는데 개인적으로 이거를 오전에 캐치를 좀 못해서 매매를 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통상 이런 패턴이 존재를 하는데 이게 전형적으로 횡보 이후에 강하게 올라가는 대장주에서 많이 발생하는 패턴이죠. 이런 패턴에 의해서 일단은 강세를 좀 보였고요. 추후에도 이번에 강했던 종목이 추후에도 강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인터파크, 그리고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뭐 진에어 등 이런 항공주 지속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부 다 지금 시세가 연속되고 있기 때문에 눌림을 좀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J콘텐트리도 일단은 기술적 반등 흐름이고, 여기에 하나투어, 모두투어 종목군들 눌림을 전부 다 일단은 기다려 봐야 되겠죠. 일단은 기다려 보고 좋은 눌림 구간이 나오는지 체크를 하고 종목군들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비덴트 기술적 반등 흐름이 좀 나왔는데 이 자리에서 일단 이런 구간에 매물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거래대금이 오늘 4,500억이 들어왔다라는 거는 좀 밀려도 다시금 올라갈 힘을 좀 모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워낙 대장주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부터 바닥을 다지고 가는지 좀 체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워낙 대장주라. 그리고 다날 핀테크 관련해서 일부 반등이 나왔고, 작년 한때 굉장히 강했던 종목군들이 상당 기간 반등 없이 지금 있다가 이제부터 돌리는 구간이라 다날, 비덴트, 그 다음에 위즈웍 스튜디오, 그리고 덱스터까지 종목군들 이제부터 본격적인 반등이 나오는지 일단은 관심 종목으로 지금부터는 등록을 해놓고 시장에 임해야 될 것 같네요. 그 외 SK스퀘어는 오늘 어제 이제 시가 이하에서 거의 마이너스권에서 들어갔다가 오늘 올라가는 구간에서 일단 매도를 하고, 이 종목도 MSCI 관련 종목이기 때문에 시차를 두고 다시 공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구간에서 저점이 있죠. 저는 이런 차트를 좋아하는데 역헤드 앤 숄더를 지금 바라고 들어갈 생각이고요. 이 역헤드 앤 숄더를 완벽하게 깨버리면 지수는 무너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는 상황 속에서 편입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수 유입, 지수 편입 기대감, 그리고 유동 비율 확대에 따른 2,400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눌렸을 때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자, 오늘 시간 외에서는 SV 인베스트먼트가 지난번에 이제 SK와
그리고 미래에셋, 그리고 SV 인베스트먼트까지 해서 중국의 이 왓슨이라는 이 전기차 동박 회사에 지분 투자를 했는데, 그게 연내 상장을 준비한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일단 시간 외에 또 상한가에 들어갔는데요. 워낙 시간 외에 좀 강한 상한가다 보니까 내일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이것도 체크를 하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 어렵고 변동성도 좀 심한 시장이기 때문에 일단 시장 대응을 최대한 느슨하게 하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장중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으니까,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에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장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